후보 사이다 헤드라인 최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란 초기 때 저희가 굉장히 자주 뵀었는데요. 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테러 위협 그리고 여론 공작 위협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경각심 차원에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내시죠? 예, 지금 지역에서 열심히 투표 독려하고 네. 투표 유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박선우 의원님은 유세장에 가도 굉장히 그 엄중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박선우 의원님의 아주 그 엄중한 모습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함성 보내주십시오. 아 경계 엄중한 모습, 엄중한 모습 너무 엄중한데. 거의 풍력 발전이네. 아, 근데 재생 에너지예요? 훨씬 잘할 수 있었는데요. 아니 진짜 너무 잘 못하더라고요. 네. 아니 나이 생각도 좀 하쇼. 아니 그래서 제가 키높이 구두를 신고 있어가지고 잘 못했어요. 운동화신으면 팍팍 나가는데. 네. 아 근데 저거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그 저는 보고 오히려 야 그래도 연세에 비해서 잘하시는 거. 되게 잘 도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거를 뭐 잘하든 뭐하든 다 좋은데 근데 왜 해야 돼? 그걸 왜 해야 되는 거야? 그거 활력 넘치게 선거운동을 하자. 우리 부평에 오셨거든요. 후보님이 오시기 직전인데 네. 후보님 오시기 전에 돌풍을 일으키자. 아 돌풍. 바람개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바람이 잘 안 일어났어요. 돌풍. 네, 근데 다녀보면 재선거 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작년 4월 총선 있잖아요. 아 네. 그때보다는 나아요. 낫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응도도 그렇고 아. 이번에 꼭 찍겠다. 열기. 예, 열기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 때도 상대 후보한테 11% 차이로 제가 이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더 벌어지지 않을까 네, 격차가. 적어도 제 지역에서는 확실하게 더 벌어질 겁니다. 그때보다 실제로 현장 나가 보면 체감이 더 좋아요. 그래서 나만 그런가 하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물어봐요. 네. 예를 들면 뭐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한테 그쪽은 어떻느냐 또 선거 오래 하신 의원님들한테 물어봐요. 파주에 뭐 윤호덕 의원님한테도 물어보고 하면은 내 선거 때보다 훨씬 좋지 확실히 그래요. 근데 확실하구나. 작년에 당선된 의원들 입장에서는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더 좋았는데 그때보다 더 낫다. 다행이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선거는 희망으로 가든지 네. 아니면 분노와 보복으로 가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있어. 우리는 다 있어요. 다 있어 이번에. 우리는 이번에 보복, 희망. 아니 보복이란 단어는 아니. 조금 분노와- 다시 갑니다. 분노와 네. 희망. 예. 분노와 희망을 보잖아요. 근데 네. 윤석열 때 완전히 보복이었거든요. 그때는 자기들 보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자.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 단어는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어제 저희가 아니 뭐냐면 없어. 아니 잠깐만 뭐냐면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에게 보복한 게 아니다. 왜냐 이재명이 뭘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게 보복. 그거에 그렇지. 대한 대가로 하는 것이 보복이야. 그렇죠. 근데 그게 없었어. 없었지. 뭐 그럴 일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탄압. 일방적으로 일방적 탄압. 당한 거죠. 네. 일방적 탄압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혹시나 대통령이 되고 국정 운영을 하게 된다면 네. 이제 그때는 보복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런 것은 일절 안 없다. 하겠다. 이렇게 근데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지하철역에 출근하는 분들 또 오후에 퇴근하는 분들한테 인사를 하면요. 저는 거의 내란 종식이란 말도 안 써요. 새로운 대한민국. 이제 우리도 잘 삽시다. 그렇지. 우리 후보님이 그랬습니다. 희망. 경제 성장하자고 합니다. 네? 빨간당 파란당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단결해서 우리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제일 좋아해요. 네. 그 말하면 저쪽 당 같은 분들도 돌아와서 한번 읽고 보고 가시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제일 이번 희망이 중요해요. 토론 봐봐. 네. 이준석,
김문수 뭐 하겠다는 게 없어요. 네. 미래에 대한 뭐 하나도 없어. 과장이 아니고 네. 뭘 하겠다는 게 없고 그냥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너 요거 말 실수했지. 이런 것밖에 없어.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대통령을 되지. 합니까? 그건 그러니까. 맞잖아요. 예, 한심해. 대거티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그래갖고 국정 운영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오로지 그거예요. 그냥 아니, 악플 다는 겁니다. 악플 그렇지. 다는 거. 우리 최 교수님도 미국서 이제 유학하시고 그랬는데 네. 미국에서 70년대 중반 그때부터 TV 토론 시작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완전히 정치가 내용을 갖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3번 의무적으로 TV 토론하는 게. 그러면서 아 정치 저렇게 하는구나 해서 우리도 배우자 그렇죠. 해서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야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유, 맞네 할 정도로 맞습니다. 아주 이번에는 아니, 특히 변질됐어요. 3차 토론은 한국 최악이었어. 정치의 최악이지. 참사이자 재앙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는 것은 예. 이 공작입니다. 공작.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네. 어떻게 될지 진짜 아무도 모르고 정말 긴장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 네. 또는 뭐 황교안 등등은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항상 해왔던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주 그 지저분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선관위가 관리를 좀 잘해야 돼. 그거 맞아요. 진짜. 아, 왜 빌미를 줘? 그거는 그 선관위 일단 잘해야 되고 그거는 그대로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하고 경고를 해야 됩니다만 뭐 아주 이상한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니까 네. 그런 지저분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의원님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개개인이 이런 그 일탈 행위 혹은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거의 어떤 그 정통성을 깨면서 네. 이제 도저히 못 이기겠다 해서 여차하면 부정선거라고 하는 걸로 다시 본투표도 남아 있고 하니까 며칠 동안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다시 규합해 가지고 변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 돌발 네. 변수를 만들려고 해서 계속 이런 짓을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런 점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그 전국적으로 이걸 개표를 해서 집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총선은 그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하고 한 15만 표 정도 다 세면 끝나요. 거기에서 그 부평을이면 그 지역 선관위에서 거의 당선 증주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리 그 표가 있고. 근데 이제 이 23년도에 7, 8, 9월 석 달 동안에 국정원에서 이 중앙선관위 서버를 손을 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안을 한다고 외부에서 침투를 막겠다 그래가지고 소위 보안 툴을 76개 종류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작년 10월달에 국정원의 그 과학기술정보 담당 차장을 불러다가 니들 그래서 이거 제대로 다 걷어냈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른다고요? 네. 걷어낸다고 걷어냈는데 왜 이것들이 걷어낸다는 게 무슨 나무나 쇠파이프를 집어넣어서 빼는 게 아니고 결국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걷어낸다는 건 삭제했다고 하는 건데 삭제해도 서버에 항상 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버그를 일으켜서 오작동을 일으킬지 몰라요. 네. 예, 그런데 그 2023년 그 10월 9일 날 그러니까 진교훈 강서구청장 선거 직전에 국정원에서 발표할 때는 예를 들면 우리 찍은 표가 저쪽으로 집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발표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더 중요하고 여차하면 우리가 눈 똑바로 떠야 되고 우리 당에서도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개표 상황을 제대로 추적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데 지금은 마치 이 교란하는 개인들의 뭐 황모 후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부정선거 방지 무슨 감시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이런 행동이 있어가지고 정작 중요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우리가 막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까지는 이제 부정선거의 정황은 나온 게 하나도 네,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부실 네. 관리지 부실 그렇죠. 관리. 네.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한 같습니다.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특위 때 김용빈 선관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와서 몇 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표소에 가서 신원 체크하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돌아 나온 과정이 어디 가운데서 부정이 들어갈 요소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걸 봉인하고 있고 관외 투표를 이게 전달하는 과정, 투표 개표소까지 하는 것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고 CCTV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실물 투표다. 그래서 이걸 믿어달라고 계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든 여기에 먹칠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웃긴 거는 지들이 이긴 선거를 가지고 먹칠을 해요. 네? 웃긴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거는 뭐 그렇게 아무튼 네. 잘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네. 악용하면은 또 시끄럽잖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진짜 집중해가지고 그래. 철저하게 좀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선호 의원님이 그 국가정보원 출신들이 온 오프라인에서 예. 뭔가 그 여론 조작, 여론 공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하고 있다. 뭐 거기까지 갑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출신도 그 자신의 쭉 해왔던 역량에 따라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뭐 해외 파트라든지 과학 기술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국내 정보 파트. 국내 정보 파트는 옛날에 어떤 정도까지 했냐면은 아침에 신문 보고 사회면 제일 끝에서 야 이거 혹시 오늘 대통령이 이거 신문 보면은 물어볼지 모르겠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거 하나 보고서 써가지고 대통령 입맛에 쌈박하게 들게 하자. 네. 그런 훈련까지 돼 있고 선거 때는 다 투입이 됐다. 아. 심지어 과거에는 아주 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책상 위에 돈을 쫙 깔아놓고 뭉태기로 높이만 맞춰가지고 들고 가서 각 선거 단위에 뿌렸을 정도로 그때는 안기부 시절이죠. 네. 완전 과거에.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는 탈피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이 국내 정보 파트나 대공수사국 출신들이 이 댓글 공작 또는 그 흑색 선전 이런 것으로 그 불법 선거를 하려는 동향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우리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실 대응 전략단이라고 하는 걸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진실 대응 전략. 예, 그게 사실은 이제 국힘의 댓글 공작단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문의를 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님 측에 자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없으면 없다고 해명해 주시오.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전직 그 국내 파트 분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정책은 상관없어요. 국가정보기관의 새로운 미래상이라든지 이런 정책 말고 흑색선전이나 댓글 다는 것으로 해서 박근혜 선거 때도 그렇고 얼마나 처벌 많이 받았어요. 70여 명이 댓글 공작 등으로 해서 처벌받은 경우 수사받았어요. 네. 네. 그런 거 없게 해달라. 그런데 아직도 해명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전화 왔어. 전화가 또 왔습니다. 네. 아, 이거 뭐 집중이 잘 안 되네요. 네. 지금 전화 받고 있고. 집중이 안 돼. 아까 졌습니다. 지금 뭐 미안합니다. 오늘은 댓글이 너무 안 좋네. 아, 그래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좀 모르는 내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과 관련돼서 뭐가 많이 올라오는데 김종대 의원님 아니면 저욕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면 김종대 의원님. 의원님? 제가 뭐 모르는 내용이라 네. 요거는 제가 좀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뭐 의원님 관련해 가지고 뭘 자꾸 뭐 물어보라는데 뭘 물어보라고? 예, 뭐 내 모르는 내용이야 이거는. 그래서 지난 27, 8일 계속 이 문제를 국정원 측에 제기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제기를 했고 그랬더니 오히려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국정원에서 이제 대외 활동하는 부서라는 게 있습니다. 대외 활동 부서에 업무폰이 있어요. 업무폰에 있는 것을 싹 지워라. 그 책 잡힐 거 없게 해라. 이런 지시를 해가지고 지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증거 인멸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전직들이 네. 현직하고 연결이 돼서 아, 그러면 어떤 위험하지. 그 댓글 공개나 흑색 선전으로 또 다시 국가정보원이 어려움에 처한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비는 오비끼리 놓으세요. 근데 이들이 그것도 불법입니다. 네. 그것까지 문제를 삼고 있는데 오히려 현직들까지 연루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판을 뒤집어 엎으려고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수사를 하다 보면 뭐 북풍 문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 몇 년 전 거 이런 거 끄집어 나와 가지고 막 흔들어 대면서 네. 뭐 우리 당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뭐 이런 뭐
북한에 뭘 사주를 받는 세력들이 뭐가 있습니다. 아, 이게 부품 공작. 이게 바로 그 문건입니다. 한데 이미 새어 나와 있어요. 그 문건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흔들지 못하도록 네. 국정원이 잘 관리 감독해라 이런 경고도 계속 하고 계속 있고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댓글 공작이고 흑색 선전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댓글하고 북풍몰이 흑색 선전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고 네. 저희가 이제 막판까지 걱정한 거는 이제 우리 후보님 안전 문제.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계속해서 예. 저한테도 들어오는 게 이제 개인적인 그 외로운 늑대라고 그러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한 방법은 없고 나 혼자 그냥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첩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방탄 유리도 세우고 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그 대통령실에 김태효 차장이 운영하는 현안 대응팀이라고 있어요. 근데 현안이 없어요. 근데 이 현안 대응팀이 뭐 하는지 안보실장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몰라.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여기 김태효는 근데 아직도 근무하고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 김태효가 현안 대응팀에 운영하고 있는 그 팀장이 2급 네. 국정원 출신이 하고 있고 2급 국정원 출신. 이거 중요하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방첩사 출신도 가 있고 방첩사. 정보사 출신도 가 있어요. 왜 정보사 출신은 뭐 아주 무술을 막 합치면 한 15단 하는 사람이에요. 뭐 총도 잘 쏘고 근데 이 현안 대응팀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이 현안 대응팀에 국정원에서 지금 보낸 두 사람을 원대 복귀를 안 시키고 있어요. 딱 하나가 원대 복귀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정보사 네. HID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친구가 중령인데 원대 복귀를 했어요. 아 정보사는 빠집니다. 빠진 게 아니고 이제 이 친구가 돌아가서 그 흑색들과 무슨 오비들과 어떤 그 우리 후보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김태효는 물론이고 신원식 안보실장이 밝혀야 돼요. 첫 번째 현안 대응팀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현안 대응팀에 있는 국정원 직원 두 사람 원대 복귀 시켰다. 네. 아니면 시키겠다. 오늘부로라도. 네. 그리고 더 이상 일체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라고 하는 점을 확인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장은 여기 현안 대응팀 팀장이 국정원 2급이라니까요. 원대 복귀 시켜야 돼요, 이거는. 네. 그걸 왜 원복이라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원대 복귀. 왜 원복 안 좀 시키냐 말씀을 말이에요. 좀 짧게 좀 해주세요. 너무 기니까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다고 댓글에 또 여론이 안 좋아요. 아, 잘라서 다시 물어주세요. 자 김태효가 네. 현안 대응팀을 지금 꾸렸다. 네. 꾸릴 이유가 없는데 아니 이미 있었는데 아직도 운영하고 있다. 아직 운영하는 게 운영하고 핵심이군요. 있다. 거기에는 2급 국정원 출신이 들어가 있고 방첩사 출신이 있고 정보사 출신이 있는데 정보사 출신은 갑자기 원대 복귀를 시켰다. 얘가 오다를 받고 나가서 뭔가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입니다. 네. 깔끔합니다. 짧습니다. 이거는 3초면 해결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짧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왜요? 제가 아까 세파트 발언 사과합니다. 됐지 이제 댓글 정리됐다. 그렇게 얘기했어? 집중 좀 하세요 댓글. 됐죠? 세파트 죄송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건 네. 그냥 애교로 넘어가 주세요. 그거 뭘 죄송하고 그걸 아니 괜찮아. 요 김태효 이 부분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태효는 대답을 하라고. 됐죠? 네. 아 정신없네 오늘. 아니 국정원장이 원대 복귀를 시켜야 된다니까요. 국정원장이 원대 복귀 시켜. 네. 조태용이 시키라고. 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조태용. 그 밑에 네. 이 대북 관련 이런 이 사업을 하는 부서장이 있어요. 이 부서장이 그 정보사를 감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보사에 경고를 해야 돼요. 니들 지금 뭐 하냐. 제가 지금 정보사 저 직대한테 자꾸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이자가 도망 다니고 있어요. 안 오고. 네? 그리고 방첩사 직무대행도 들어오라고 했더니 안 들어오고 있어요. 선거 끝나면 오겠다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의심받고 있고 이런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준비한 게 이만 많은데 알았어요. 예. 우리 또 두 분 빨리 가셔야 된다고 해갖고 수산이랑 나랑 둘이 앉아서 해야 돼요. 얘기 길어지면. 네, 예, 예. 요거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가도 될까요, 그럼? 김태우 부분은 우리가 신경 써야겠죠. 그렇죠. 예. 현안 대응팀 빨리 없애라. 네. 분명히 얘기했다. 조태용이 빨리 지휘권 발동해서 빨리 없애. 네. 원대복귀 시켜.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